오전 7시가 되면 개봉동의 작은 공원은 언제나 같은 얼굴을 드러냈다. 회색 아파트들 사이에 끼어있는 그 공원은 누구의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는 곳이었다. 출근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고, 노인 몇 명이 조용히 운동기구를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 시간, 공원 한쪽 낡은 벤치에는 늘 한 아이가 앉아 있었다. 박태양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 발바닥은 거칠고 검게 굳어 있었고,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은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선명했다. 하지만 그는 추위를 피하려 몸을 웅크리지도,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벤치 위에 곧게 앉아 무릎 위에 낡은 책 한 권을 올려두고 있었다. 표지가 거의 닳아 글자가 지워진 성경책이었다. 태양은 시계를 보지 않았다. 그에게 시계는 필요 없었다.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했다. 공원에 스며드는 새벽빛의 각도, 출근길 차량 소음이 갑자기 커지는 순간, 그리고 바람의 냄새. 모든 것이 7시를 알려주었다. 그는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군데군데 접힌 자국과 작은 메모들이 남아 있었다. 태양은 숨을 고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 마치 소리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약속을 지키듯이. 비가 오는 날도 그랬고, 눈이 쌓인 겨울 아침도 그랬다. 누군가는 그것을 습관이라 불렀겠지만, 태양에게 그것은 기다림이었다. 멈추면 사라질 것 같은, 마지막으로 붙잡은 끈 같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잘 보지 않았다. 봤다 해도 금세 잊었다. 공원에는 늘 사연 있어 보이는 얼굴들이 있었고, 태양은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길 건너편에서는 매일 같은 시선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신호에 걸려 멈출 때면 뒷좌석 창문 너머로 한 소년의 얼굴이 보였다. 한준서였다. 준서는 강남의 대저택에서 자랐다. 아침마다 운전기사의 차를 타고 국제학교로 향했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길을 지나 이 공원 앞 신호등에 멈췄다.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 중 하나였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준서는 차가 멈출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벤치를 찾고 있었다. 맨발의 아이. 낡은 책, 매일 같은 시간. 왜 저 아이는 항상 저기에 있을까? 왜 항상 책을 읽고 있을까? 준서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던졌지만 답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다. 질문을 품은 채 살아가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설명 가능했고 대부분의 일은 돈이나 시스템으로 해결되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달랐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상할 만큼 단단해 보였다. 어느 날 아침, 차 안의 공기가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졌다.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심코 말했다. 잠깐 세워주세요. 운전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곳은 멈출 이유가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준서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차 소음이 멀어졌다. 풀잎 위에 맺힌 이슬과 축축한 흙 냄새가 느껴졌다. 벤치에 앉은 태양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미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준서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가까이에서 보니 아이는 생각보다 더 말라 있었다.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고 책을 넘기는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매일 여기서 그 책을 읽는 거야? 질문은 단순했지만 태양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천천히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놀람도 경계도 없었다. 마치 언젠가는 누군가 묻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성경은 엄마가 준 마지막 선물이야. 태양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준서는 숨을 멈춘 채 그 말을 들었다. 엄마는 어느 날 사라졌어. 그날 아침에 이 책을 주면서 말했어. 내일 아침 7시에 읽으라고. 그러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공원의 바람이 잠시 멎은 것 같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에게 어머니는 늘 곁에 있는 존재였다. 부재를 상상해 본 적조차 없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아이는 그 상상을 현실로 살아가고 있었다. 태양은 다시 책을 펼쳤다. 그래서 읽어. 안 읽으면 엄마가 정말 사라질 것 같아서 그 순간 준서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기다리고 있었다. 희망을 믿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신호등이 바뀌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차가 출발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준서는 뒤돌아서지 않았다. 벤치 옆에 천천히 앉았다. 그날 아침, 공원에는 처음으로 두 아이가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태어난 두 아이가 같은 시간 속에 머물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한준서는 더 이상 아침을 예전처럼 맞이할 수 없게 되었다. 집안의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따뜻한 식탁, 잘 다려진 교복, 어머니의 잔소리마저 변함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개봉동의 작은 공원으로 되돌아갔다. 학교에 앉아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교실 창밖으로 비치는 햇빛을 볼 때마다 그 시간쯤이면 박태양이 벤치에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그 아이를 신경 쓰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동정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었고 호기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다시 같은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우게 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마치 이미 약속된 일처럼 차 문을 열고 공원으로 들어섰다. 태양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자세, 똑같은 책, 똑같은 시간. 다른 점이 있다면 벤치 옆에 놓인 작은 종이컵 하나였다. 컵 안에는 누군가 남긴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또 왔네. 태양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놀란 기색은 없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벤치에 앉았다. 어제보다 자연스러웠다.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태양은 책을 읽었고 준서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도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마치 누군가가 너무 오래 닫혀 있던 문을 천천히 열어주는 것 같다. 잠시 후 준서가 입을 열었다. 엄마는 언제 사라졌어? 태양의 손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책을 덮지는 않았다. 작년 봄, 일하러 간다고 했어. 청소 일이라고. 하루만 다녀오면 된다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너무 많이 되풀이해서 이제는 울지 않게 된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됐어. 경찰에 갔지만 별일 아니라는 말만 들었어. 준서는 가슴이 조여왔다. 그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이면 웬만한 일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왜 여기서만 읽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지나간 길이야. 이 공원 앞에서 헤어졌어. 태양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장소의 기억이 담겨 있었다. 이 벤치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다. 기다림이 시작된 자리였다. 그날 아침, 준서는 빵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거 아침 안 먹었지? 태양은 잠시 그를 올려다봤다.
눈빛에는 경계와 자존심이 섞여 있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한참 후 천천히 받아들었다. 고마워. 그 말은 짧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은 말이었다. 그날 이후로 준서는 거의 매일 공원에 들렀다. 처음에는 빵, 나중에는 따뜻한 음료, 추운 날에는 장갑이나 목도리를 가져왔다. 태양은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받으면서도 과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균형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서는 태양의 이야기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학교를 그만둔 이야기, 보호소를 전전하다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 그리고 엄마가 사라진 이후로 혼자 살아온 시간들. 어느 날, 준서는 물었다. 무섭지 않아? 태양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무섭지 않으면 거짓말이지. 그래도 안 기다리면 진짜 끝나는 것 같아서 준서는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선택지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태양에게 기다림은 선택이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그 무렵, 준서는 집에서 이상한 공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전화 통화가 잦아졌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특정 사업 이야기가 나오면 대화가 갑자기 끊겼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늘 긴장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준서는 우연히 아버지의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의 통화가 들려왔다. 그쪽 문제는 정리됐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해. 준서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 불안은 다음 날 아침 태양의 한마디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다. 어제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말 걸었어. 누가? 이 근처에서 나처럼 엄마 잃어버린 애들이 더 있다고. 준서는 숨을 삼켰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래. 다른 동네에도. 태양은 고개를 숙인 채 성경책의 페이지를 쓰다듬었다. 이상하지 않아? 다들 가난했고, 다들 일하러 간다고 했다가 사라졌대. 그 순간, 준서는 막연했던 불안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침묵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 그날 아침, 공원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두 아이는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단순히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었다. 준서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진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기다림의 성격이 바뀌었다. 박태양은 여전히 오전 7시에 같은 벤치에 앉아 성경을 읽었지만 한준서는 더 이상 단순히 곁에 앉아 듣기만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공원 바깥을 향해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과 발걸음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처음으로 이 동네를 본다는 느낌을 받았다. 개봉동의 골목들은 낡고 복잡했다. 낮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불 꺼진 상가, 새벽에도 열려있는 허름한 식당들. 준서는 학교가 끝난 뒤 일부러 이 근처를 걸었다. 차를 타지 않고 혼자서. 처음에는 태양에게 말하지 않았다. 괜히 기대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시장 뒤편 채소 가게 주인, 공원 옆 문방구 할아버지, 새벽마다 분식집을 여는 아주머니. 대답은 늘 비슷했다. 잘 몰라. 괜히 그런 일에 엮이지 마. 경찰도 관심 없어. 그러나 몇몇은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다. 이 동네에서 사라진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다 일자리 때문이었지. 조각 같은 말들이 준서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닮아 있었다. 가난한 여성들,
단기 일자리, 그리고 설명 없는 실종. 어느 날 저녁, 준서는 태양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이상해. 너무 많이 겹쳐. 태양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놀라지도 희망에 차지도 않았다. 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다. 나도 알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태양은 성경책을 덮고 준서를 바라봤다. 만약 우연이 아니면 엄마는 어딘가에 있다는 거잖아. 그 말은 희망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이었다. 살아있다는 가능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양이 알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이야기, 준서가 모은 동네의 단서들. 노트 한 권이 점점 채워졌다. 이름, 날짜, 장소. 조심스럽게 적힌 글자들 사이에는 분노와 조급함이 스며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는 집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열린 문틈 사이로 낯선 이름들이 적힌 서류가 보였다. 사업 계약서처럼 보였지만 몇몇 지명은 개봉동과 인근 항구 지역이었다. 준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전혀 무관하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양의 얼굴이 떠올랐고 성경을 읽던 그 고요한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만약 진실이 아버지에게 닿아 있다면 그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공원에서 준서는 태양에게 물었다. 만약 진실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거라면 태양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알아야 해. 모른 척하는 건 엄마를 또 버리는 거니까. 그 말은 준서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싸움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이미 자신도 한 발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태양은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어제 어떤 아저씨가 말해줬어. 항구 근처에 밤마다 이상한 차들이 모이는 창구가 있대.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항구. 서류에서 본 지명이었다.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려움보다 먼저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진실은 직접 마주해야 하는 곳에 있었다. 항구라는 단어는 준서의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인천 외곽, 오래된 부두들, 밤이 되면 사람의 발길이 끊기는 곳. 그는 인터넷 지도를 수십 번이나 들여다보며 위치를 확인했다. 창고들이 줄지어 있는 구역, 개발에서 밀려난 오래된 산업지대였다. 태양은 그곳에 대해 이미 조금 알고 있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일하러 간 날, 바다 냄새가 난다고 했어. 그 말은 그동안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냈던 기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모든 조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그곳은 위험했다. 아이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곳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더 기다린다면 기회는 사라질지도 몰랐다. 결국 약속은 짧게 정해졌다. 토요일 저녁. 사람이 가장 적은 시간. 그날이 오기 전까지 준서는 집에서 최대한 평범한 아들인 척했다. 학교 이야기, 성적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대화들.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었다. 전화 통화는 길어졌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요즘 어디 다니는 거냐?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물었다. 학교랑 학원이요. 거짓말은 쉽게 나왔다. 그 사실이 준서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토요일이 되자 준서는 배낭 하나를 챙겼다.
손전등, 물, 휴대전화, 그리고 작은 노트. 태양은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있었다.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버스를 타고 항구로 향하는 동안 창밖의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다. 밝은 간판들이 사라지고 어두운 창고와 녹슨 철문들이 나타났다. 바다 냄새가 공기 속에 섞였다. 해가 완전히 지자 항구는 다른 세계가 되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두 소녀는 말없이 걸었다. 발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였다. 다른 창고들과 달리 그곳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철문은 새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창문은 안쪽에서 가려져 있었다. 준서는 숨을 삼켰다. 여기 같아.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엄마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 순간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공포를 느꼈다. 찾고 싶었던 진실이 너무 가까이에 와 있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창고 앞에 멈췄다. 두 소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컨테이너 뒤에서 숨을 죽였다. 차 문이 열리고 남자 둘이 내렸다.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준서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우린 지금 뭘 본 거야? 태양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고 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 밤 뭔가가 움직여. 그 말은 확신에 가까웠다. 두 소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보았다. 돌아가야 했다. 준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돌아오는 길, 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는 같은 결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는 사람이 있었고, 숨겨진 진실이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았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다시 오되 그냥 오지는 않는다. 집으로 돌아온 뒤 준서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항구의 어둠과 철문이 떠올랐고 그 앞에 멈춰 선 검은 승합차의 실루엣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태양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오늘 밤 뭔가가 움직여. 그 말은 예감이 아니라 경고였다. 다음 날 아침 공원에서 태양은 평소처럼 성경을 읽었다. 하지만 준서는 그 목소리의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읽는 속도가 조금 빨랐고 손끝이 페이지를 지나치게 세게 눌렀다. 다시 가야 해. 준서가 먼저 말했다. 태양은 고개를 들었다. 언제? 곧 준비하고 그들은 벤치 옆에서 노트를 펼쳤다. 항구 지도, 창고 위치, 밤에 본 차량의 특징.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두 아이의 손글씨는 서툴렀지만 생각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문제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이미 태양의 어머니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어른들에게 말할수록 일이 더 묻힐 가능성도 있었다. 그날 저녁 준서는 집에서 또 다른 단서를 마주했다. 아버지의 서재 책상 위에 노인회의 일정표였다. 인천 항만 개발 관련 미팅. 날짜는 그들이 창고를 본 바로 다음 주였다. 준서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서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다. 항구 쪽 사업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다. 왜 그런 걸 궁금해하니? 그냥. 짧은 침묵 뒤에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세상엔 내가 몰라도 되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은 명확한 선을 그었다. 넘지 말라는 경고였다. 준서는 그 경계가 태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준서는 태양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 주 토요일, 다시 간다. 이번엔 안으로.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알겠어. 며칠 동안 두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태양은 공원 근처에서 밤마다 낯선 차들이 오가는 것을 보았고, 준서는 학교 친구의 휴대폰으로 항구 쪽 SNS 게시물을 찾아봤다. 밤에만 열리는 창고, 갑자기 사라지는 글들. 누군가 지우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다. 토요일이 다가오자 태양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성경을 더 오래 읽었다. 어느 날은 같은 구절을 3번이나 반복했다. 왜 그 부분만 읽어? 준서가 묻자 태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필요해서. 출발 전날 밤, 준서는 가방을 싸다 멈췄다.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생각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공포로 다가왔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 토요일 밤, 항구는 지난번보다 더 조용했다. 불빛은 여전히 같은 창고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두 소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이번에는 문 근처까지 다가갔다. 그 순간, 안쪽에서 여성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태양의 몸이 굳었다. 엄마야. 확신이었다. 추측이 아니었다. 준서는 태양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은 아니야. 들어가면 끝이야. 태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서야 했다. 너무 늦기 전에, 너무 이르지 않게. 그날 밤, 두 소녀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다음에 들어갈 때는 돌아올 각오로 들어간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지만 실행은 그렇지 않았다. 준서와 태양은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들은 항구 근처를 맴돌았다. 낮에는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던 건물은 밤이 되면 살아 움직였다. 검은 승합차는 일정하지 않게 나타났고 항상 밤 10시 이후에만 문이 열렸다.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짧고 조심스러운 이동들. 태양은 그 시간마다 공원에 앉아 성경을 읽었다. 하지만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서였다. 읽고 나면 조금 덜 흔들려. 그 말은 기도라기보다 버티는 법에 가까웠다. 준서는 집에서 점점 더 숨이 막혀갔다. 아버지의 전화는 늘 같은 시간대에 울렸고 통화가 끝나면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준서는 계단 위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해야 해. 밖으로 새면 곤란해. 그 말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구가 있었다. 결정적인 밤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태양이 숨가쁘게 공원으로 달려왔다. 오늘이야. 준서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바로 움직였다. 배낭 하나, 손전등, 그리고 작은 녹음기. 증거가 필요했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창고 주변에 차가 2대 더 서 있었고 안쪽에서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그리고 문은 열려 있었다. 두 소녀는 숨을 죽인 채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곳에는 의자가 있었고 바닥에는 몇 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다. 손이 묶여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태양은 그중 한 사람을 보자 무너질 듯 몸을 숙였다. 그 얼굴을 알아봤기 때문이다. 엄마! 준서는 태양의 입을 급히 막았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눈앞의 현실은 상상보다 잔인했다.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들, 물건처럼 오가는 말들. 그때 남자 중 한 명이 말했다. 지금 옮긴다. 늦어지면 귀찮아져. 준서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들어가면 둘 다 잡힐 가능성이 컸다. 태양은 준서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질문이 있었다. 지금이야? 아니면 포기해야 해? 준서는 처음으로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이 선택은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컸다. 그는 속삭였다. 지금은 아니야. 따라가야 해. 태양의 손이 떨렸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두 소녀는 창고에서 멀어지며 승합차의 이동 경로를 눈에 담았다. 어디로 향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날 밤, 준서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구출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자신이 사는 세계와 맞닿아 있었다. 돌아오는 길, 태양은 한마디만 했다. 다음엔 반드시 데려와.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시간은 더 빠르게 흘렀다. 하지만 마음은 반대로 무거워졌다. 준서는 학교에 앉아 있어도 수업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창고의 불빛, 묶인 손, 그리고 태양의 어머니가 고개를 들던 순간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다. 태양은 달라졌다. 말수가 줄었고 성경을 읽는 시간은 길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읽다가 멈추곤 했다. 글자를 따라가던 시선이 허공에서 흔들렸다. 의심돼. 어느 아침 준서가 물었다. 태양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무서워졌어. 그 말은 솔직했다. 기도가 답을 주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걸 태양은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사이 준서는 움직였다. 혼자서 아버지의 서재에 다시 들어갔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다. 책장 뒤편, 서류함 아래. 평범한 사업 자료 사이에 숨겨진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항만 물류 컨설팅. 외주 관리. 창고 임대 계약. 문서에는 이름이 있었다. 직접적인 범죄의 흔적은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깔끔했다. 위험한 일일수록 이렇게 포장된다는 것을 준서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날 밤, 그는 태양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겼다. 태양의 어머니가 있던 창고가 비워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항구 근처에서 밤마다 지켜보던 노인의 말이었다. 차가 더 많이 왔다가 다음 날 싹 빠졌어. 준서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옮겼다. 다른 장소로. 그날 저녁, 준서는 태양에게 사실을 말했다. 태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경을 펼친 채 페이지를 넘기지도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그래도 살아있어.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설득하는 소리였다. 두 사람은 다시 지도를 펼쳤다. 이동 경로, 시간대,
차량 수, 이전보다 더 조직적이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어른이 필요해, 준서가 말했다. 태양은 그를 바라봤다. 내 아빠, 그 질문은 날카로웠다.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준서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음식이 놓여 있었다. 아빠. 지금 바쁘다. 항구 쪽 창고 사람들 사라지는 거 알아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다. 하지만 준서는 놓치지 않았다. 그런 말 어디서 들었니?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긴 침묵.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세상엔 건드리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그 말은 부정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그 일 때문에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준서에게는 답이었다. 다음 날 아침, 공원에서 태양은 성경을 덮고 말했다. 이번엔 나 혼자라도 갈 거야. 준서는 그를 붙잡았다. 같이 가.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림은 없었다. 다음 선택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였다. 뉴스에서는 연예인의 스캔들과 주가 변동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항구 근처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두 소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준서는 더 이상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그는 명확히 알게 되었다. 진실은 스스로 떠오르지 않는다. 누군가가 밀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따른다. 태양은 보호소로 옮겨졌다. 항구 근처에서 아이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는 철문이 있는 공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싫었지만 이번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금방 나올 거야. 준서의 말은 확신이 없었다. 보호소의 밤은 길었다. 태양은 침대에 누워도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창고의 바닥과 묶인 손들이 떠올랐다. 그는 성경을 꺼내려다 멈췄다. 이제 이 책이 정말 답을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한편, 준서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녹음기 파일, 사진, 이동 경로 기록.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한 사람을 찾아갔다. 아버지 회사에서 쫓겨난 전직 직원이었다. 이 일에 대해 아는 게 있죠. 준서의 말에 남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는 사람은 많아.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없어. 그는 몇 가지 이름을 적어 주었다. 물류관리자, 외주업체, 그리고 연락처 하나. 이 이상은 나도 위험해. 준서는 그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진실은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었다. 며칠 뒤, 경찰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항구 인근의 한 창고에서 불법 감금 혐의로 몇 명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하지만 규모는 축소되었고 윗선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태양은 보호소 TV 화면을 보며 말했다. 저 사람들만 잡히는 거야.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잡힌 것은 말단이었다. 시스템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며칠 후, 태양의 어머니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고, 아직 생존해 있다는 정보였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태양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살아 있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쁨이면서도 아직 데려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함께 밀려왔다. 준서는 점점 고립되었다. 학교에서는 소문이 돌았고 집에서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끊겼다. 아버지는 더 이상 그를 말리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그 무관심이 가장 무서웠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멈추면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 말은 제안이었다. 그리고 시험이었다. 준서는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다. 이제 선택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보호소로 돌아와 태양에게 말했다. 완전히 이기지는 못할 거야.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멈추지는 않았잖아. 그 말에 준서는 숨을 내쉬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누군가는 돌아보게 만들 수 있었다. 그날 밤 보호소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태양은 성경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견디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두 소녀는 알게 되었다. 진실은 언제나 불완전하게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다. 창밖에 불빛이 물에 번져 흐려졌고 집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한준서는 식탁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다.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얼굴이었다. 아버지 한민재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코트를 벗으며 준서를 한번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침묵이 놓여 있었다. 준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항만 계약서 사본,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 그리고 이름들이 적힌 메모. 아빠는 알고 있었죠.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그만둬. 알고도 모른 척했잖아요. 그 말은 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웠다. 민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나는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가요?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 창고에서 사람들이 물건처럼 옮겨졌어요. 그중 한 명은 제 친구의 엄마예요. 민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직 모른다. 그래서요? 모르면 괜찮은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지금 이걸 공개하면? 민재가 낮게 말했다. 회사는 무너지고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지금까지 사라진 사람들은요? 그 질문에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아빠가 선택하세요. 준서가 말했다. 제가 하게 만들지 말고. 그 말은 최후 통첩이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비 내리는 도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도시는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세계였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너무 깨끗하다. 그가 말했다. 그래도 더럽게 만드는 건 사람이잖아요. 민재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조용한 소식이 퍼졌다. 한성 로지스틱스의 회장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기사였다. 기사에는 이유가 짧게만 적혀 있었다. 내부 문제. 도덕적 책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혀를 찼다. 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대부분 알지 못했다. 준서는 보호소로 향했다. 태양은 TV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뉴스 자막이 지나가고 있었다. 저 사람이. 태양이 말을 멈췄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빠야. 태양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도 안도도 아닌 표정이었다. 그럼 끝난 거야? 아니, 준서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 며칠 뒤 항구 관련 수사는 확대되었다. 몇몇 윗선의 이름이 추가되었고 해외로 옮겨졌던 여성들 중 일부가 구조되었다. 그 명단 속에 김수연의 이름도 있었다. 태양은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울지 않았다. 진짜 맞아? 아직 병원에 있어. 그날 밤 태양은 보호소 침대에 앉아 오래도록 성경을 들여다보았다. 페이지를 넘기지 않은 채 그저 붙잡고 있었다. 준서는 창가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과 처음으로 제대로 선택했다는 감각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준서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누군가를 돌려보냈다는 것을.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었고 많은 진실은 묻혔다. 하지만 그날 두 소녀는 분명히 보았다. 침묵이 깨지는 순간을. 시간은 모든 것을 빠르게 정리해 주지는 않았다. 김수연이 돌아오기까지는 몇 주가 더 필요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고 깨어 있을 때도 말이 많지 않았다. 몸보다 마음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박태양은 매일 병원 앞 벤치에 앉았다. 예전의 공원 벤치와는 달랐지만 그는 같은 자세로 기다렸다. 성경책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다. 다만 이제는 읽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페이지를 넘기기보다는 책등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숨을 고르는데 시간을 썼다. 엄마는 나 때문에 힘들어진 걸까? 어느 날 태양이 말했다. 한준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쉽게 위로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아니, 잠시 후 그는 말했다. 아무도 내 잘못은 아니야. 다만 누군가는 멈춰서야 했어.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기보다는 받아들이려 애쓰는 얼굴이었다. 한성 로지스틱스는 빠르게 무너졌다. 언론은 며칠간 떠들었고 곧 다른 뉴스로 넘어갔다. 몇몇 사람은 처벌을 받았고 몇몇은 조용히 빠져나갔다. 완전한 정의는 아니었다. 그 사실이 더 현실적이었다. 준서는 학교를 옮겼다. 이전처럼 보호받는 이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친구도 적도 많지 않은 학교에서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숨기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두 소녀는 다시 개봉동 공원에 갔다. 계절은 바뀌어 있었다. 나무에는 새잎이 돋아 있었고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태양은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냈다. 한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덮었다. 이제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 준서는 물었다. 그럼 끝난 거야. 태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기다리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은 포기가 아니었다. 태양은 이제 기다림 대신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있었다. 엄마가 돌아온다는 약속 하나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공원에 앉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출근길 사람들이 지나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준서는 생각했다.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외면하지는 않았다. 태양은 벤치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다. 새로 받은 운동화였다. 아직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그는 발을 땅에 단단히 디뎠다. 내일도 올 거야. 준서가 물었다.
태양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끔 두 소녀는 공원을 나섰다. 서로의 옆에 있었지만 더 이상 같은 이유로 걷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다음의 어둠을 마주하더라도 이번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다.